갑신정변 정리 들어갈게요. 갑신정변에서 기억을 해야 될 거는 우선 이 대원군에 대한 얘기. 대원군을 돌려보낼 것이라는 표현이 나온다면 대원군이 이모군란 때 압송됐기 때문에 이 얘기가 등장했다. 갑신정변이고요. 문벌 폐지. 근데 요것만 보고 또 무조건 갑신정변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요것도 문벌에 대한 폐지 내용은 뒤에도 또 한번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체크하셔야 되고, 그다음 지조법은 사실 여기밖에 안 나와. 갑신정변에서 나오는 조세제도의 개혁이다. 절대 토지제도 아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상공국에 대한 폐지. 그래서 전 근대적인 이 상업 특권에 대해서 폐지했다라는 표현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조를 통해서 확실하게 또 알 수가 있겠죠. 호조로 하게 된다라는 건 갑신정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의정부에서 회의 결정한다라고 해가지고 입헌군주제적인 또 부분은 갑신정변에 대한 얘기가 되겠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6조 외에 불필요한 관청 없앤다. 이때까지만 해도 의정부와 6조 체제였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기억해야 될 건 요거고요. 자, 동학농민운동에서는 사실 정말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우선 노비문서에 대해서 불태운다라는 표현. 이게 이제 신분제 폐지죠. 요 표현과 함께 이제 무명 잡세는 거두지 말고 제일 중요한 표현 이겁니다. 토지에 대한 평균 분작. 이거는 토지 분배 제도인데요. 그러니까 이건 다른 표현으로 그냥 토지 제도에 해당이 돼요. 아까 있던 토지세, 세금 제도가 아니라 토지를 평균으로 나눠야 된다라는 이 표현 자체가 바로 동학농민운동의 주장이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청춘 과부의 재가를 허락한다. 그래서 과부의 재가 허락은 나중에 가보개혁으로 이어졌다.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노비문서, 과부, 잡세, 평균 분장 요거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1차, 2차, 3차가 있는데 그중에 홍범 14조가 있고 저번에 테스트에서 제일 많이 틀렸던 게 청나라에 대한 자주 독립에 대한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문벌에 대한 폐지 이 부분이 여기도 나옵니다. 문벌에 대한 폐지는 여기 홍범 14조에서도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꼭 기억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다들 많이 틀렸던 이유가 여기를 표현할 때 호조가 등장하지 않았죠. 여기는 호조가 아니었다라는 점 요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탁지 아문이었었고요. 이제 나중에 탁지 부로 해야 된다라는 식의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대한국 국제의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이 표현 전제 정치이고 황제에 대한 얘기가 등장을 한다면 이건 대한국 국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거는 확실합니다. 대한국 국제는 요거. 근데 이제 광무개혁으로 넘어가게 되면 자, 광무개혁으로 넘어가게 되었을 때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다? 그쵸? 이때 중요한 건 지계라는 부분이랑 양전 사업이 있었다. 그리고 이 황제권을 또 보여주는 하나의 수단으로 원수부라고 해서 이 군사 직속기관이 있었다라는 거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독립협회와 관련된 부분은 바로 헌의육조가 되겠는데요. 헌의육조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좀 알 수 있는 거 바로 핵심은 중추원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예요. 여기는 의정부가 아니라 중추원에 대한 얘기. 이 얘기가 나오는데 한마디로 모든 조약이 중추원 의장이 같이 합의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웃긴 건 첫 번째 요거만 보고 절대 그 대한국 국제랑 헷갈리면 안 돼. 전제 황권을 견고케 한다라는데 이 당시는 아직까지 고종이 정권을 잡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독립협회도 입헌군주제를 주장하지만 이렇게 황권에 대해서는 이렇게 인정해주고 존중해준다라고 했죠. 이렇게 하고 중추원에 대한 얘기 등장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 또 탁지부가 등장하죠. 이제는 그 3차 개혁이 끝난 뒤였기 때문에 탁지부라고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조약들을 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갑신정변이다 라고 했을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뭐였다? 그렇죠. 첫 번째 갑신정변입니다. 갑신정변에서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내용으로는 바로 대원군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대원군을 돌려보낼 것.
이런 표현, 그리고 청에 대해서 사대를 하지 않겠다. 뭐 조공하는 허례를 폐지한다 해서 청에 대한 사대 같은 개념을 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가 문벌 폐지입니다. 문벌 폐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인민평등권을 얘기하고, 세 번째 중요한 게 지조법이죠. 이거는 토지, 세금에 대한 개혁이 되겠습니다. 토지세, 그 다음에 뭐 규장각 없애기, 그 다음에 규장각이나 해상공국에 대한 폐지, 규장각, 해상공국을 폐지할 것, 이런 얘기가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호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호조로 일원화할 것, 재정 일원화. 그 다음에 또 하나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의정부에서 회의 결정한다. 자, 요거는 바로 입헌 군주제에 대한 얘기죠. 이게 갑신정변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동학이죠. 동학의 바로 패정개혁안을 살펴볼 거예요. 동학에서의 패정개혁안은 2번 패정개혁안입니다. 자, 패정개혁안에서는 첫 번째 바로 뭐 제일 핵심이 뭐 탐관오리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탐관오리. 처벌해라. 엄징해라. 이런 표현 나오고요. 두 번째 바로 노비문서. 노비문서를 불태워라. 그 다음에 백정이 쓰는 평량갓. 평량갓에 대한 얘기 우리 외웠었죠? 없애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재가의 허용. 재가는 재혼이죠. 과부의 재가를 허용하고. 자, 네 번째로는 잡세. 이름 없는 잡세.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세금 걷지 마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이제 그 토지에 대한 평균 분작. 뭐 물론 이 안에서 외세에 대한 외적과 통하는 자랑 엄징해라 이런 표현들이 있지만 가장 키워드는 이겁니다. 요것들을 알려줄 거고, 특히 요 토지에 대한 평균 분작은 오직 동학에서밖에 안 나와요. 이게 농민들이 주장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1차, 2차, 3차가 다 들어가는 가보개혁입니다. 우선 그 프린트나 이런 내용에서는 다 2차에 대한 얘기만 나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내용 자체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1차, 2차, 3차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2차는 특히 자료로 출제가 된다면 홍범 14조가 나올 건데, 학교쌤이 자료 말고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점 찍어놓고 그냥 이런 거 했다 라고 했을 때 2차 또 개혁 내용은 따로 있으니까 요거 따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에서 핵심은 나오는 표현이 군국기무처라는 표현이 나올 거예요. 조심할 건 바로 교정청은 폐지가 됐죠. 폐지가 되고 군국기무청. 자, 그 다음에 이때 국내부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국내부를 신설했다. 그 다음에 과거제나 뭐 신분제나 뭐 공사노비제라고 해서 그러니까 노비제, 이거를 다 폐지합니다. 없앴다라는 얘기. 그 다음에 탁지아문에 일어나죠. 탁지아문으로 일어나한다라는 얘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뭐 여기에서 당연히 또 뭐 여기가 제일 많긴 하죠. 연좌제도 폐지하고 재가도 허용하고, 그 다음에 뭐 국문, 국한문, 그러니까 한글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를 하기 전에 먼저 고종이 홍범 14조를 반포하는데, 여기에서 청에 대한 간섭을 배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뭐 의탁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들. 그 다음에 왕사무와 국정사무를 분리한다. 이건 이미 1차에서 했던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탁지아문이 등장합니다. 선생님 2차는 탁지부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조심할 거는 1차에서 했던 것을 2차에서 개혁하기 전에 딱 발표를 한 거였기 때문에 탁지아문이 관할해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였고요. 그 다음에 문벌 폐지가 여기도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합이 중요한 게 탁지하문과 문벌이 같이 나왔을 경우에는 홍범 14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냥 2차의 개혁 내용은 이제 어떤 게 등장을 하냐면 중요한 게 바로 요거죠. 요 당시에는 사법권이라고 해서 재판소가 설치가 됩니다. 사법권이 독립을 해서 재판소가 이렇게 설치되는 이런 특징을 갖는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재정의 일원화가 탁지부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좀 지방 행정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쪼개요, 쪼개. 그래서 지방 행정의 힘을 약화시킵니다. 8도를 23부로 바꾼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뭐 유기전이나 상리국이라고 해서 특권 상인들에 대한 힘도 약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교육입국조서입니다. 2차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두 개는 사법권과 이 교육입국조사가 사실 제일 중요하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개혁 내용을 알아두시고 뭐 훈련대, 시위대, 사관, 양성소 같은 것들이 있고요. 3차는 사실 좀 쉽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단발령. 그 다음에 종두법, 태양력이 있는데요. 요 정도? 사실 요 두 개가 가장 핵심이고요. 3개까지 가면 종두법, 5편 3호 알아두시면 되고 친위대, 진위대 이때 설치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가보개혁까지 살펴봤으면 이제 아간파천을 하게 되고 독립협회에 대한 얘기를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네 번째는 독립협회입니다. 자, 독립협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업적을 나눠서 하는 게 좋은데 우선 그 중에서 좀 주장을 했던 것 중에 중요한 거 바로 헌의 6조와 이 중추원 관제를 알아두셔야 돼요. 이 중추원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의정부가 아니라 이 중추원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면 이거 이제 독립협회랑 관련이 있는데 이 중추원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뭐 일제강점기 때도 다시 뭐 말은 나오긴 하지만 우선 독립협회의 중추원 관제는 독립협회 즉 민간에서 25명 그 다음에 정부가 25인 해가지고 이제 총 50명을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 의회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헌의 6조의 내용을 본다면 뭐 자주국권, 자강개혁 뭐 이런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는 중요한 게 바로 이 중추원 의장과 그 다음에 정부 대신이 함께 합동 날인을 해야지 이제 외국인과 체결할 수 있는 그런 조약을 할 수 있다. 외교권을 그러니까 함께 같이 해야 된다라는 얘기.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가장 먼저 나왔던 건 이제 전제왕권이죠. 전제황권. 이거를 지켜준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과반수에 따라 임명한다 뭐 이 등등 얘기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독립협회의 키워드는 요거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광무개혁으로 넘어갈 건데요. 자, 광무개혁입니다. 우선 광무개혁 그 개혁과 관련된 그 내용들로 살펴보면 우선 대한국 국제에서 전제황권 이렇게 한다. 뭐 대황제는 막 이런 표현이 나올 겁니다. 이런 표현은 아무래도 대한국 국제, 대한제국이 세워진 뒤이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용어 잘 나오는 게 이제 구본신참이 되겠죠. 구본신참.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선 중요한 거 양전사업과 뭐 지계, 이 지계라는 토지 소유권 문서가 되겠습니다. 제도는 지계 제도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이 황권의 지위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원수부가 되겠죠. 이 원수부라는 걸 설치해서 이 밑에다가 친위대, 진위대, 시위대를 놓고 특히나 이 시위대 같은 경우에는 시위대는 뭐다? 황제의 친위부대다. 황제 친위부대. 마치 호위부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그 외에도 간도관리나 독도관리 뭐 이런 것들을 했다. 그리고 내장원을 설치했다. 이거 내장원은 좀 잘 기억 못할 것 같아가지고 요거는 좀 적어봅니다, 쌤이. 주관식 나왔을 때 거의 잘 못 적을 것 같아요. 황실의 재정 관리를 하고요. 황실의 재정 관리하고 지금 우리 뭐
담배 인삼 공사 이런 것처럼 전매 사업을 하는데 홍삼에 대한 전매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황실 재정을 이걸로 확충하려고 했다라는 거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쌤이 이거 정리한 거는 사진으로 올려주도록 할 테니까요. 이거 한번 정리한 거 보시고 본인들도 이렇게 한번 정리해보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고생했어요.